지난 금요일 전국적으로 마비돼 큰 불편과 혼란을 안겼던 정부의 전산망이 오늘에서야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복구된 지금도 정부는 장비 오류가 있었다는 설명뿐 자세한 원인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전산망이 멈춰섰을 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외에 나가 이렇게 전 세계 디지털 정부를 선도한다고 자랑하고 있었는데 정작 국내에선 6천 건 넘는 민원 서류를 일선 공무원들이 직접 손으로 써서 발급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주민센터들은 주말 내내 기다린 시민들로 모두 붐볐는데 시민들은 하나같이 또 이럴까 불안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먼저 조소희 기자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서 주민센터엔 민원 서류를 발급받으러 온 시민들이 가득 찼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헛걸음한 민원인들부터 주말 동안 좀 불안하긴 했었어요. 언제 될까? 그래서 기사 계속 확인해보고. 꼭 필요한 서류를 못 대는 일이 생길까 봐 문 열자마자 들른 시민들입니다. 전입신고 자체가 안 돼가지고 지금 밀려가지고 빨리 처리 안 하면 안 돼서 오늘. 발급 신청이 몰리면 또 전산망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오늘 시스템은 정상 가동했습니다. 정부는 전산망 장애 원인을 L4 스위치라는 네트워크 장비 오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모두 교체한 뒤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네트워크 장비에 왜 오류가 생겼는지 초기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오랫동안 끌진 않는데 한두 시간이 아니라 이 장애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또 시스템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백업 시스템이 가동해야 하는데 두 시스템 모두에 문제가 생긴 원인도 파악해야 합니다. 이중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에는 이중화되어 있는 두 개의 장비가 순차적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은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봅니다. 먹통 사태 발생 뒤 대응 과정도 부실 그 자체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오전 8시 40분 전산망 장애를 처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일선 관공서에 업무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은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개편 TF를 내일 20일자로 구성하여 원인 분석 결과와 함께 시스템 전반에 대해 검토해서 전국이 혼란에 빠진 주말을 보낸 뒤 이상민 장관은 이제야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 검사에 대해 첫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비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입니다.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 검사가 딸을 명문초등학교에 보내려고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입니다.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골프 예약을 대신 잡아주고 골프장 직원을 뽑을 때 범죄 기록을 조회해줬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12월 대기업 임원과 식사를 하고 리조트를 이용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한 달여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리조트와 용인에 있는 골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다 확보하셨어요? 검찰은 우선 이 차장 검사가 골프장 예약을 대신 잡아준 것과 5명 이상 모이지 못했던 시기에 모임을 가진 게 법을 위반한 건지부터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차장 검사는 제기된 의혹 가운데 위장 전입만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공항에서 보안 요원을 폭행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비행기 타고 출국해버리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지난주에만 인천공항에서 이런 일이 2차례나 있었는데 100밀리 넘는 액체 갖고 탈 수 없다는 말에 중국 국적 60대 승객이 이렇게 양주병 꿰며 난동을 벌여 보안 요원이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출국장에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신원을 확인합니다. 지난 14일 50대 남성이 이곳에서 보안 검색 요원을 때렸습니다.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세게 이렇게 치고 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바로 쓰러졌고. 탑승권과 여권 정보가 달라 확인을 요청했더니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국했습니다. 피해자가 있고 목격자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현행범이 아니라는 게 좀 너무 의아했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서 업무를 해야 한다는 게 참
안타까웠죠. 하루 전엔 중국 국적의 60대 승객이 양주병을 깨뜨리며 난동을 벌였습니다. 100ml 넘는 액체를 갖고 탈 수 없다는 말 때문에 벌인 일입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저도 모르겠으면 자자. 말리던 보안요원이 손가락을 다쳤지만 사과한 뒤 출국했습니다. 보안요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시간이 촉박하다거나 사과했다는 이유로 없던 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건 44건이지만 이 가운데 현행범으로 체포된 건 1건뿐입니다. 난동 피고 승객의 폭언 또는 또 고성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아직까지 그런 승객들에 대한 제재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공안경찰단은 현장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충북 옥천에는 머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점심때면 밥도 차려주는 미용실이 있다고 합니다. 홀로 지내는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30년째 무료로 점심을 차리는 미용실 이야기를 밀착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록달록 지붕이 빼곡합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미용실이 보입니다. 충북 옥천에서 30년째 머리카락을 자르는 곳입니다. 커트값 6,000원, 파마값 2만 원입니다. 그런데 골목 입구에서부터 된장찌개 냄새가 납니다. 문을 열어보니 머리에 수건을 두른 주민들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보리밥과 된장찌개입니다. 무생채와 콩나물 무침, 달걀말이도 있습니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100점 만점 100점. 밥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다시 머리를 합니다.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다닌데요? 30년 돼가지? 주름살은 깊어졌지만 이곳은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좋아. 언제 봐도 그 맘이 그 맘이야. 어디 좀 자랑하러 가세요? 어디로 갈까 자랑하러? 어디 아프진 않은지 안부도 묻습니다. 저도 그냥 아파갖고 문을 몇 번을 닫아서 입원하고. 그러셨어? 네. 어디가 아프신데? 이제 목 디스크래요. 네. 7, 80대 노인들은 거의 매일 옵니다. 대부분 집에서 홀로 지내며 끼니를 걸렀습니다. 유일하게 찾는 곳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뿐이었습니다. 점심은 혼자 먹잖아요. 잘 안 먹나 점심은. 하지만 이젠 멀리서 버스를 타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 요래 먹은 게 밥이 맛있더라고. 내가 요새 밥 맛있는데 여기서 밥 잘 먹어서.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발을 떼지 못합니다. 뭐 고구마 찐 거라도 있으면 내놓고. 저한테 왜 주신 거예요? 이거? 밥. 고백금도. 이렇게 미용실에서 점심을 무료로 내놓은 건 30년이나 됩니다. 이거 된장찌개. 된장도 직접 담그신 거예요? 예. 뭐 입맛이 없어서 뭐 아무것도 안 먹고 싶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해왔습니다.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거든요. 남을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입니다. 5,000원을 벌으면 2,000원은 봉사하러 하더라고요. 맛있게 먹고 좋아하시고 배부르게 좋아하시고 하니까 그게 좋더라고 그냥. 남편이 대장암 말기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하고 싶으세요? 이게 이제 건강이 좋아지면 하는데 지금 어른들이 그래서 나 죽을 때까지 하 그러거든요. 파마 한 번 했을 뿐인데 오늘도 이곳엔 웃음꽃이 핍니다. 저 어때요? 이뻐. 왜 똑바로 못 보시는 거예요? 아 봤어 미남자요. 미남이에요? 응. 너무 미남이를 안 보고 싶어. 5,000원을 벌면 2,000원은 좋은 곳에 쓰라. 누군가 건넨 말 한마디로 미용실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밖에서 홀로였던 주민들은 안에선 여럿이 됐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